그러면. 아, 진짜요? 아유, 100%예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대통령 선거도 당연히 했었고요. 아, 진짜요? 네, 참여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6시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족하고 같이 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표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만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구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저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아는데 저도 시장님은 아는데 시장 의전도 하시고? 네. 근데 구청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잘 찍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낙교 시선을 함께할 단일입니다. 고향인 독일을 떠나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유권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5월 10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이 된 날입니다. 유권자로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한 날이 1948년 5월 10일이었으니까요. 이 낡은 나무 투표함이 1948년 5월 10일에 사용된 최초의 투표함입니다. 꼭 70년 전이었습니다. 오래전 그 날의 투표는 과연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이 상자에 들어가는 투표가 우리의 장래 정부를 결정한다. 좋은 투표로 좋은 나라를 세우자. 당시 선거 포스터를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정말 맨 처음에는 이제 투표했을 때 그 포스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옛날 그 왜 교과서들 보면은 그 약간 그 교과서 느낌 그림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와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어떤 뭐 한 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막 옛날 사진들 보면은 그 투표하는 방식도 같이 알려주고 또 사진을 보면 막 그 당시 아직 정말 양반처럼 입는 뭐 같은 그런 남자도 있고 한복 입은 여자들도 있고 저는 뭐 각시탈 같은 드라마 보면 약간 이런 모습들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투표함도 보면은 큰 나무 상자인데 사실 그냥 슬쩍만 잠겨놓고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됐다. 유사일에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 유권자들은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드디어 독립된 주권국가를 내 손으로 세운다는 감격과 흥분에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등록 유권자의 투표율은 무려 95.5%를 기록했다. 첫 투표가 시작된 지 70년.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대별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꾸준히 투표해 오셨어요? 네, 저는 투표 다 참여했습니다. 아, 진짜요? 혹시 그 지방선거까지도 하셨나요? 네. 와. 집에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네. 한 번씩 봤는데, 근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네네. 네, 투표는 다 했습니다. 아, 정치인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100점의 만점에
몇 점수 정도 요즘 주실 거예요?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네네. 권력 정치도 많이 하시고 또 비리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저는 딱 진짜 50점. 나는 유권자로서 잘 하고 있는 건가라고 고민했을 때 70, 80점? 우리 정치인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100점에 만점 100점 만점이면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한 70점? 70점 정도? 네. 나는 유권자로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몇 점 정도 받으실 거예요? 전화 60점 정도. 60 정도? 네. 왜냐면은 좀 물타기식으로 좀 뽑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표 몰리는 사람들한테 되게 표를 많이 몰아주고 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그 공약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차분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현재 정치인을 보실 때 100점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 건가요? 요즘 점수 내가 볼 때는 40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에? 왜? 너무 이게 자기 주장들만 해. 서로 타협도 하고 이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툼만 이루어져. 네. 양보할 건 하고 서로에서 좀 이게 멋있게 돼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유권자로서 나는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수는 네. 내 점수가 90점이지. 90점이요? 왜 100점 아닐까요? 100점 줘도 돼요. 100점. 지방선거든 뭐든 선거에는 꼭 참여를 해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 민주주의의 그 당연한 주민의 권리니까. 그렇죠. 2018년 봄 제가 만나본 대다수 시민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95.5%에서 시작된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0%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68.4%에서 시작된 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계속 50%대로 반쪽 성과라는 우려를 낳고 있죠.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고 60-7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60-70대 유권자에게 자신의 한 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뭐 고무신 한 컬에도 뭐 표가 왔다 갔다 하라는데 요즘에는 말은 저런 사람들은 뽑아주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투표 때는 또 그런 사람들 또 찍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걸러야 될 사람들이 또 당선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추후에 또 이렇게 다시 선거권을 투표할 수 있다는 그 감격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투표도 안 할 때는 막 나라를 잃은 것처럼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도 또 매년 또 뗐다가 또 투표를 또 한다고 또 하니까 이거 또 나라를 찾은 기분 같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투표한다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좋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권은 역사만큼이나 시련이 많았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는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후보자의 번호를 짝대기로 적은 게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유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죠.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이승만 대통령 지지 세력이 압승을 거둡니다. 새나라 새 정부의 출범을 온 세계에 알렸다. 그해 여름 국민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이 역시 국회의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이승만 정권의 재임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4.4.5의 개헌 파동으로 불린 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03명 중 가 135표를 얻어 개헌 통과선인 3분의 2의 1명이 모자라 결국 부결이 선포됐다. 자유당은 4.4.5입이라는 수학적 논리를 동원하여 부결 선포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고 말았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3선에 성공했는데요. 국민들은 이름만 유권자였을 뿐 당시 민주주의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추억할 게 많아진다는 분을 찾았습니다. 뭐 하던 일도 뭐 습해나면 안 한다지. 아이들 다 키워 장가 보내고 손주 사랑에 빠져 사는 변승기 씨. 젊은 날 그는 열렬한 사랑꾼이기도 했습니다. 네, 내가 좀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살이 급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유, 이 사람은 협박도 하고, 애글도 하고, 기다리다가, 아득한 시간. 사실, 저는 그 몸도 불편하고 또 그때 뚜렷한 직장도 없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까, 그럴 때 나를 이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늘 고맙죠. 네.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해야 할 바를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만 해도 참 아이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살죠. 잘 살아줘서 고맙지.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기꺼이 받아준 아내를 위해 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데는 선거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마산 동중을 졸업할 때 졸업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산상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입학식을 앞두고 제가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17 청년이었던 그가 총을 맞은 날은 1960년 3월 15일. 3월 15일 그날은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몇이 무악산 등정을 했습니다. 진달래를 꺾어서 또 같이 입에 넣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오후 한 2시 내지 3시 돼서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그 3.15 전 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날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던 날이었죠. 12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는 85세. 종신 집권을 향한 자유당의 지나친 권력욕은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당 완장 부대를 투표소 주변에 배치해 심리적 압박을 하는가 하면 3명 혹은 5명씩 짝을 지어 자유당에 투표하고 검사를 받는 공개 투표는 물론이고 투표함 바꿔치기까지 이뤄졌습니다. 시내에서 데모 군중 목소리를 들리면서 수백 명에서 또 이제 뭐 1000명 이렇게 부르시면서 큰진에 오더라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도 가자. 그럼 같이 뛰어들게 된 겁니다. 부정선거 개표를 못하게 하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도로를 꽉 메우고 됩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뭐 선거 다시 하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어렸지만 분노했습니다. 개표만은 막아보자며 거리로 뛰어나온 시민과 학생들은 시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 무장한 출신의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실탄 사기라 하면 팡팡팡 하면 도망가죠. 길가에 이제 집을 담을 짓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피해야 되니까 점프를 하는 순간에 제 몸이 공중에 붕 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동거라진 겁니다. 총을 맞고 허벅지를 간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리 쪽에 따뜻한 물기, 그래서 총을 맞았다는 걸 알았죠. 경찰이 닥쳐갖고 이놈 새끼야 총바장을 다니면서 구두발로 짓밟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허벅지가 한동하면서 동맥이 끊어진 거래요. 그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사실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죽어야 됩니다. 가다 출혈로. 그때부터 다리가 계속 시커멓게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15일부터 4월 7일이니까 21일도 조금 지나면서 대퇴절단을 해버렸죠. 그렇게 마두로스가 되고 싶었던 청년의 꿈도 사라져갔습니다. 대단히 좀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웠었어요. 16 나이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보다 더 어머니가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또 막내인데 늘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늘 그래 송구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어머니한테 내가 좀 아프다 고달프다 쓸쓸하다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덧 5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봄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쪽에 옛날에 일반 주택이었어요. 지금 카페가 일반 주택이었는데 그 집 담을 잡고 넘어가려는 순간에 내 몸이 확 뒹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맞고 그 자리에 팍 쓰러지면서 그리고 시청에 끌려가니까 수백 명이 총을 맞고 또 뭐 붙잡히고 부상당한 상태로 정말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어린 중 고등학생을 향해 총알과 최루탄이 빗발쳤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7시경에 발사했어요. 우리 대일 어딘가 김주열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27일 뒤 김주열은 마산 앞바다에서 참혹한 죽음으로 떠오릅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진 그를 바다에 유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춤했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또 다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접니다. 당시 거리로 뛰쳐나온 고 3학생 이영자 씨. 그 김주열 시신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말을 다 못해요. 이 큰 체류탄이 눈에 박혀가지고 그 어린 학생이 상고 1학년이잖아요. 그 시신 오를 때 정말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일이죠. 자기 일. 어떻게 저렇게 참혹하게 사람 눈에다 체류탄을 박아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물에 빠뜨릴 수가 있느냐. 선거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운 그들에게 돌아온 건 또다시 무차별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학생들의 외침은 결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민주 정의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피로 찬찬 너가 총칼을 못 뺏는다. 우리는 이래서 선언문을 한다. 우리 남편이 그 선언문을 잃은 자리가 바로 저 뒤에였어요. 그러니까는 막 총을 난사한 거죠. 저런 식으로 총을 쏘아가지고요. 여기 그 총자국에 요것도 총자국, 요 총자국, 전부 다 이 총자국이에요. 총자국. 당시 비로 물들었던 이 거리, 기념탑만이 그 날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과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전부 다가 중학교 1학년까지 움직였으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의식은 확실했죠. 나도 지금 생각 그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젊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안 그래요? 젊었으니까. 58년 전의 봄, 잃어버린 주인의 거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에 섰던 마산 시민과 학생들. 그들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17에서 20,
인생의 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대 이름을 다시 불러본다. 1960년 3월 15일 불종거리에서 남성동에서 더러는 시청 앞에서 독재와 불의의 한거타 풀잎처럼 쓰러져간 12꽃 봉우리. 오늘은 죽어 말하는 한 그루 나무 되어 조국의 하늘 지켜보고 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4월 19일 서울 거리는 학생과 시민들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의 일제 사격이 시작됐지만 부정선거를 무효화하기 위해 목숨 건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기록된 4.19 혁명은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원하는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유권자라는 이름, 1960년 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